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인간역이라고 합니다. 지은 이는 다사카 히로시 지음, 장은주 옮김, 출판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부제로는 사람을 얻는 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우리 인생에서 원래 다른 사람과 엮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삶이잖아요. 그런데 타인과 부딪히지 않는 인생, 또 가까웠던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그런 원만한 인생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인과 부딪히고 마음이 멀어졌다가 또 그것을 초월해서 다시 깊이 이어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좋은 인생 같은데요. 그럼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를 보시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인간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습관에 대한 어떤 훈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정하자.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음 습관 둘,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워져라. 마음 습관 셋, 내 안의 작은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음 습관 넷,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마음 습관 다섯, 말의 힘을 터득하면 관계가 보인다. 마음 습관 여섯, 설사 멀어지더라도 영원히 끊지는 말라. 마지막으로 마음 습관 일곱, 악연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곱씹어라. 에필로그에서는 인생은 끊임없는 사람 공부의 과정이다. 네, 읽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다양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겉과 속이라는 말에는 겉은 선하고 속은 악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에는 세상이나 타인을 대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이외에도 내면에 숨겨진 속 얼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과 생활에서 매일 단 하나의 겉 얼굴로만 대처하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한 회사원의 삶을 들여다보자. 가정에서는 자식 사랑이 끔찍한 아버지로 아이를 너무 예뻐한 나머지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회사에 가면 뛰어난 능력으로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숙련된 영업부 매니저. 가끔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가면 아들의 얼굴로 돌아와 예전에 그랬듯이 어머니께 어리광을 부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또한 고교 동창회에 가면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개구장이처럼 떠들고 놀며 즐거운 분위기에 흠뻑 취한다. 이 사람은 자식 사랑이 끔찍한 아버지, 능력 있는 숙련된 영업 매니저, 어머니에게 어리광 부리는 아들, 개구쟁이 같은 친구 등 여러 얼굴을 갖고 다양한 인격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여 살아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며 의외로 이런 인물이 많다. 우리 자신도 가정, 회사, 본가, 친구 모임 등 각각의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인격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는 여러 인격이 있어서 일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그 인격을 구분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 점을 가슴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통일된 인격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바는 자신 안에 여러 인격을 찾아내 키우고 그 인격을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게 전환하는 능력을 연마해 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인격을 얼마든지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고 주로 쓰고 있는 하나의 인격만이 진짜 나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남다른 재능을 꽃피웠던 사람들은 여러 인격을 다양하게 실험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인격을 가장 잘 발휘해 왔다. 인간관계의 갈림길에 선 당신에게. 우리가 인간을 수양하고 인간력을 높이기 위해 고전을 읽을 때는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 번째, 자신 안에 다양한 인격을 키우고 그 인격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마음속 작은 자아를 버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작은 자아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아를 키운다. 세 번째,
이상적인 인간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익힌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행법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을 수양하고 인간력을 높이려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할까? 최고의 수행처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펼쳐지는 회사, 가정 등 일상생활 장소이다. 사람마다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들 회사에서의 일, 가족이나 친척과의 생활, 친구나 지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에 직면하여 주저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인간관계에는 뜻하지 않은 만남이나 마음에 남는 만남이 있는 반면 철학자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처럼 때로는 삐걱거리며 최악의 관계로 치닫는 만남도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불화와 불신, 미움과 반발, 대립과 충돌, 혐오와 증오 등 괴로운 경험은 그 대처 방법만 틀리지 않는다면 인간을 수양하고 인간력을 높이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반대로 대처 방법이 잘못될 경우 스스로의 외로움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제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앞으로 소개할 마음 습관을 떠올리자. 7가지 중 무엇이든 좋으니 하나라도 몰두해 보기 바란다. 소박하다 생각하겠지만 진지하게 실천해 간다면 인간관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일상의 인간관계가 스스로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처이자 어려운 인간관계에 부딪힐수록 인간력을 높여가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마음 습관 하나, 인정하자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완벽한 그에게 친구가 없는 이유. 매일 일에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수양하고 인간력을 높이는 마음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마음속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잘못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다.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분명 멋진 일이다. 그러나 꼭 고쳐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우리는 스스로를 수양하고 인간력을 높여 모든 이에게 호감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결점을 보완하여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좀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 미숙함을 잘 고치지 못한다. 애초에 그것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살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 대부분은 당장 해결될 것이고 인생의 큰 고민 하나가 줄어들 것이다. 만일 자신의 잘못과 결점, 그리고 미숙함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잘못과 결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미숙하다. 오히려 흠을 안고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어째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인간으로서 특별한 잘못이나 결점도 없는데 주위로부터 별로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서 우등생이라 불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이들이 주변에 친구나 동료가 적은 경우가 있다.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데도 정작 그를 둘러싼 주위의 반응은 싸늘하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겪어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면 호의적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능력은 있지만 이라며 자세히 말하기를 꺼리는 게 대부분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다. 내가 20대 후반 무렵에 경험한 부끄러운 실패담이다. 자네는 부침성이 없어. 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방사선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2년간 의학부 연구실에 몸담았을 때의 일이다. 연구실 생활이 끝난 후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원자력 환경 안전성을 연구할 계획이었다. 이 의학부 연구실에서 만난 Y 교수는
제자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스승이었다. 세미나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야기를 발표한 학생에게 당장 집어치워 하고는 즉시 발표를 중지시켰다. 또한 학생이 과제를 허술하게 해서 제출하면 이런 걸 나보고 어떻게 읽으란 말이냐 하며 내동댕이 쳤다. 내가 평생 동안 만난 스승 중에서 가장 유별나고도 엄한 분이셨다. 오늘날 내가 글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Y 교수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Y 교수와의 만남은 나로서는 평생에 걸쳐 감사할 인연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연구를 위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때 Y 교수가 불러 이렇게 말했다. 다음 주부터 자네가 실험에 들어갈 것 같군. 그 전에 내가 자네의 실험 방식을 한번 봐줄 테니 내일 내 앞에서 실험 순서를 실현해보게. 그 순간 엄격한 지도가 내일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낀 나는 바로 조교를 찾아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어려운 실험 순서를 꼼꼼히 익혔다. 다음날 Y 교수가 실험실에 들어왔다. 그가 실험대 옆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어려운 실험을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조작을 하는 순간에는 안전 피펫, 눈 위치 확인 등 요점을 일부러 복창하면서 진행했다. Y 교수는 시종일관 엄한 표정으로 실험을 지켜봤지만 마지막까지 지적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실험이 끝났을 때 Y 교수는 언짢은 듯 나에게 딱 한 가지만 물었다. 누구에게 배웠나? K 조교에게 배웠습니다. 그 대화를 끝으로 Y 교수는 실험실을 나갔다. 실험 방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는 교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심 의기양양했다. 깐깐하고 엄하기로 소문난 Y 교수가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만족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발표 방식, 리포트 작성법, 실험 진행 방식 등 연구실 생활 전반에 걸쳐 어떠한 질책도 없었다. 나는 연구실에서만큼은 스스로가 완벽한 우등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드디어 연구실 생활을 끝내고 공학부 대학원으로 되돌아가는 날이 되었다. 연구실 책상을 정리하고 동료에게 인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Y 교수에게 인사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 마지막 인사에서 Y 교수가 나에게 했던 말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아니,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할 수 있다.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자 교수는 인사말을 해주었다. 자네도 수고했어. 참 우수한 학생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는 내 눈을 보면서 나작하게 한마디를 건넸다. 자네는 부침성이 없어.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파고들어 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스승이 내게 전한 인생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몇 년 후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항상 나를 구원해줬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 너무도 정확하게 당시 나의 인간으로서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보인 우등생이라 자만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단 하나의 의심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원숙한 노 교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그제서야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제자에게 던지는 경고였다. 더불어 나의 마음속 은근한 교만이라 불릴 만한 것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과 결점, 미숙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결점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 교수는 그 은근한 교만과 무의식적인 거만함을 당시 나에게서 느꼈을 것이다. 그 옛날 연구실 문을 나서던 날 스승이 가르쳐준 부침성이라는 덕목. 그것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인정하고 미숙함을 인정하는 유연함이었다. 그 유연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부침성이라는 덕목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탱하고 이끌어 주었다. 돌이켜보면 스승이 주신 그 한마디 덕분에 한 사람의 미숙한 인간이 사회에서 수십 년 세월을 걸으며
감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잘못이 있고 결점이 있고 미숙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결점이 없다고 믿을 때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간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왜 결점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 오랜 세월 다양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봐오면서 늘 신기하다 생각한 것이 있다. 하나의 개인으로 본다면 여러 결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주변에서 호감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의 리더나 기업의 경영자로서 여러 결점이 있고 그로 인해 때로는 직원들을 난감하게 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호감을 얻는 인물이 어디를 가나 꼭 있다. 어느 기업의 A 영업과장, 영업적 감각이 타고나 주위에서도 혀를 내두르며 인정할 정도이다. 그러나 어딘가 어설픈 면이 있고 특히 회의 시간을 자주 깜빡하는 바람에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외관을 나간 A 과장은 회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다. 하는 수 없이 부하 직원이 연락을 해서 서둘러 들어오게 했다. 기다리던 직원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늦는군 하던 참에 A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다. 회의실에 들어선 A 과장의 변명. 미안.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 또 지각이지? 너그러이 용서해줘. 이 말에 회의를 기다리는 직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고 만다. 회의 후에 A 과장의 부하 직원이 타 부서 회의 참석자에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라고 대신 사과했다. 그러자 그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따뜻한 말을 툭 던진다. 괜찮아. A 과장 늘 저러잖아. 그냥 내버려둬. 이 A 과장 어찌된 일인지 별로 미움받지 않는 것 같다. 한 중소기업의 B 사장. 인정이 많은 성품으로 가족적인 경영을 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사원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리며 친숙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런 사장에게도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벌컥 화를 내는 성격이다. 사원들은 그런 사장을 두고 순간 급탄기라고 부른다. 오늘도 사소한 실수를 한 C 사원을 호되게 혼내고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약간 침울해진 C 사원. 주위는 늘상 있었던 일처럼 또 그랬느냐는 분위기다. 얼마 후 외근을 마치고 들어온 B 사장 손에는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함께 티타임을 갖자며 직원들을 다 불러 모은 B 사장. C 사원에게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올 것을 요청한다. 직원들이 모여 모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가 끝나자 한 직원이 소곤거렸다. 역시 사장님다워. 이 B 사장도 어찌된 일인지 별로 미움받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자. 이런 A 과장이나 B 사장 같은 인물이 있지 않은가? 결점도 많고 때로는 주위를 곤혹스럽게 하지만 어째서인지 미움은커녕 오히려 호감을 얻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결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 싶으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과의 마음을 표현한다. 내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인간관계는 설령 잘못과 결점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잘못과 결점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잘못과 인정을 초월한 더욱 깊은 세계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대학 시절 나는 한 문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동아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선배는 수십 명의 동아리 멤버들을 이끌 만큼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제멋대로인 면도 있고 고집 또한 센 편이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선배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 선배와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거하게 취한 선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나처럼 제멋대로인 놈에게 다들 잘 따라와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동아리 멤버들이 왜 그를 대표로서 인정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그에게 여러 결점이 있음에도 아무도 나쁘게 말하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 선배는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받아준 동아리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 감사함을 생각해보자. 웬만한 일들은 다 해냈는데 마무리가 시원찮아서 맡기는 일마다 소소한 실수를 하는 후배가 있었다. 후배는 실수를 하고서 반성하는 것도 잠시 이내 넉살 좋은 표정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선배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실수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후배 얼굴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잔소리를 하려다가도 이내 접게 된다. 돌이켜보며 후배는 늘 이런 식으로 실수를 먼저 털어놓고 양해를 구했다. 만일 우리가 상대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또한 그것을 초월하여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받아준 상대나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에서 더 멋진 인간관계가 생겨난다. 예로부터 감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더 없는 진실이다. 마음 습관 넷.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사람이 좋고 싫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감정의 문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일까? 분명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도록 노력할 수는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마음 습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겠다. 내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의 일이다. 입사 환영식이 끝나고 1주간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후 인사부장이 신입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다. 그 당시 인사부장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내일 여러분이 일할 부서가 결정될 겁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발령이 나면 가장 먼저 그 사무실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하도록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가장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하라? 이 말은 참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다. 원래 좋고 싫은 것은 감정의 문제라서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인사부장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후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인사부장이 한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배속된 현장에서도 상사와 선배들이 가끔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 부서나 팀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그 부서나 팀 사람들과 친해지고 서로 호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부서나 팀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하나의 미숙한 인간인 나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첫 만남에서 이 사람과는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신기할 만큼 깊은 유대를 맺게 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의 궤적이기도 했다. 그처럼 상대를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대처하는 중요한 마음 습관 중 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중간에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내가 하는 게 늘 옳다. 젊은 날 나는 종종 어머니와 격하게 대립하여 마음이 자주 부딪혔다. 돌이켜보면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라곤 몰랐던 나였다. 어머니는 그런 미숙한 아들에게도 아낌없는 애정을 주셨으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면 따끔하게 혼을 내셨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와 부딪히고 나면 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집을 박차고 나갔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해 시기 어린 울분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어머니라고 감정이 없으셨겠나? 자식이 모진 말과 버릇없는 행동으로 대드는데 화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충돌 끝에 남는 건 늘 나의 반성이었다. 내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전화를 하면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마디는 늘 한결같았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식의 모진 말과 버릇없는 행동까지도 모두 이해해 주셨다. 그렇다고 마냥 자애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계도 있고 자긍심도 있는 분이셨다. 그럼에도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다. 본인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말이다.
어머니의 깊은 배려가 담긴 이 말을 들으면 나의 굳어진 마음이 소리 없이 스르르 풀리는 듯했다.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나는 유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먼저 마음을 열어 상대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사과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면 내 마음이 상대에게 고요히 스며든다는 것을 배웠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연한 태도에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어떤 마음, 자식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인간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지인분 3분께 제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